개시사를 앞서가지고 방청객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찾아주신 거제신문 조영록 기자님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 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를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현안 해결과 거제시 비전 제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10월 19일부로 거제가 부산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대도시권 강력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드디어 오늘부터 거제와 부산을 오가는 2000번 버스를 고현 터미널 맞은편에서 타고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000번 버스 이용을 위해 연초면 맑은 샘 병원까지 이동해야 했던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2000번 버스의 노선을 연장을 위해 애써주신 국회의원님, 거제시, 경상남도 그리고 부산광역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과 시외버스 업체, 시내버스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시민공직자,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1월에는 강력한 한파로 인하여 강원도 철원에서는 바닷물이 얼어버렸고 수풍력은 영하 17.8도로 1970년 1월 이후 역대 최저의 기온을 보여주었으며 가까운 울산도 영하 13.6도까지 내려가면서 56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을 경신하였습니다. 거제시는 우리나라의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하면 겨울철 한파와 강수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덜한 지역입니다만 그렇다고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 기온이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우리 지역에도 혹시 모를 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한파와 강설에 대비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속한 재해상 전파, 제설 인력 및 제설 장비 확보, 상습 결빙 구강에 대한 우회로 지정과 민관군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이점을 두고 최종 수혜자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시민복리 정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어 함께 고민하고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을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가족과 이웃의 온기가 더욱 소중해지는 초겨울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지역 사회의 온정 속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올해 계획했던 일들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송건섭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거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19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8건으로 총 37건이 접수되어 그중 4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33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 사항은 재적의원 16분 중 15분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에 따라 최양희 의원, 한은진 의원, 신금자 의원의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최양희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입니다.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번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거제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박종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이제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조선업의 불황에도 참고 견뎌주신 거제 시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아동학대 없는 거제시를 위해 365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9일은 아동복지법으로 정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제23조는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정하고 일주일을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거제시는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3조는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는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65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어야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최소한 법으로 정한 기간 동안이라도 아동학대 없는 거제시를 위해 범시민 홍보와 훈육을 빙자한 학대는 범죄라는 사실을 적극 알려야 함에도 그 흔한 현수막 하나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제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아서일까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의 2022년 아동학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4,531건이며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7,971건이었습니다. 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의 부모인 경우가 23,119건으로 전체 건수의 82.7%에 해당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2,738건으로 81.3%의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의 수가 2021년보다 10명이 증가한 50명이며 이들 중 37명이 영유아였습니다. 거제시의 경우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90건이며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188건입니다. 이는 거제시 전체 아동 44,638명 대비 피해 아동 발견율은 4.2%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국 평균 3.58%, 2022년 정부 계획 4%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거제시의 경우 피해 아동을 발견하는 데 타 도시보다는 적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정부의 보고서에도 언급했듯이 아동학대는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고 가해자의 다수가 부모입니다. 또한 가정폭력이 남의 집안 일이라는 정서가 아직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특수성으로 피해 아동 발견율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만 OECD 국가들의 피해 아동 발견율 8에서 12%인 게 비하면 매우 낮습니다. 다 너 잘되게 하기 위해서라며 아이들에게 폭언폭력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어야 하는 가정이 지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부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아동학대 근절되기 어렵습니다. 거제시는 365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거제시민 여러분, 학대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 아이들을 적극 찾아내고 생명 존중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아동학대 없는 안전하고 품위 있는 거제시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은진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뭡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빨리 하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보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의정에 관심 가져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먼저 지난 9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면서 아울러 정부와 여당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절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사법부의 판단과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것으로 믿고 본 의원은 오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5명에 대한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그리고 책임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원청인 하나오션과 거제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2년 6월 2일부터 51일간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동자들은 조선업 불황기에 30% 삭감된 임금의 원상 회복과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면서 전면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목숨 걸고 파업을 진행한 하청 노동자들에게 원청이 내놓은 답변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구조적 문제점의 해결이 아니라 470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뿐이었습니다. 이후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이제 새 주인이 왔으니 뭔가 달라지겠지, 사실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하나오션은 오히려 470억 원 단지 고정비 부분으로 전체 손해의 일부일 뿐이라고 밝히면서 지체상금 및 선사와의 계약 취소로 인한 손해 등 일체의 천문학적인 손해를 하청 노동자들 개인에게 청구할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힘없고 백없는 하청 노동자들을 향해 수백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가 대우조선해양에서 그냥 하나오션으로 바뀌었을 뿐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하나오션이 세계 제1의 자랑스러운 조선업으로 도약하려면 당연히 배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노동자들에게 제일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무실에 있는 설계 등의 정규직도 중요하지만 조선소는 업무 성격상 용접, 도장, 배관 등 실제로 하청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단 한 척의 배도 제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힘없는 노동자 개인이 감당할 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로 하나오션은 도대체 무엇을 얻겠단 말입니까? 우리는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 사태를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하청 노동자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파탄에 빠뜨리는 자칫 제2의 쌍용차 사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도 지난 6월 하나오션이 대승적 차원에서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도록 노력해달라는 권고안을 박안수 도지사에게 전달했으며, 이에 도지사도 11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나오션을 만나 도지사 역할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상남도 대기업 경영자들 만남의 날 경상남도 경제부지사가 하나오션 정인섭 사장에게 이 내용을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기간마다 차이는 있어도 거부권 행사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듯 사회 여론은 전국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하나오션이 470억 손배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끊고 법 상식에도 맞지 않는 오직 노동자 탄압이 목적인 이런 소송이 계속되는 대한민국에 거제시에 희망과 미래는 없습니다. 조선업이 살아야 거제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회사안에서는 지난 27일부터 470억 손배소 취하 요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역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종호 시장님께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470억 손배소 소송 취하는 2022년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노사 대립과 갈등을 줄이고 하청 노조를 인정하는 노사관계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노동상권 파괴하고 하청 노동자 죽이는 470억 손배소 취하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 발언 마치겠습니다. 24만 거제 시민이 다 함께 더 행복해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늘 시민 편에서 일하는 시연 되겠습니다. 모두 날씨게 좋은 날 되시는 12월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한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검자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 신금자원입니다.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종호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거제시를 향한 노고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는 멋진 거제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거제의 관광 활성화 및 거제 시민의 건강 정진을 위한 맨발 걷기 조성 사업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요즘 전국적인 맨발 걷기 인기로 동호인들이나 자발적인 맨발 걷기 운동 참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등산로, 도시공원에서 맨발로 걸으며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거제시 관내에서는 항토길, 마사토 등으로 제대로 설치된 맨발 걷기 산책로가 없다 보니 맨발 걷기를 하는 시민들께서 주거지 인근 공원에서 맨발로 걷거나 기존 등산로 중 일부 구간을 빗자루를 썰어 이물질을 제거하며 맨발로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흙길 등 조성된 곳이 있다면 특별한 운동기구나 준비 없이 언제든지 즉시 가능한 운동으로 저비용으로 모든 시민들이 접근 가능한 것으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방영된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맨발 걷기 운동으로 풋코어, 근육이 발달하게 되는데 발이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우리 몸 전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맨발 걷기 4주 프로젝트 참가자들의 긍정적인 건강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맨발 걷기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61개 지자체에서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문경, 포항, 대전, 원주 등의 도시에서는 맨발 축제 등을 통하여 관광사업 육성에도 힘쏟고 있습니다. 문경에서는 매년 10,000명 이상의 참가자와 많은 인파가 몰리는 문경세제 맨발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으며 포항은 그린웨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맨발로 30선을 조성하여 전국의 맨발 걷기 동호인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600여 평에 이르는 항토 어신 광장을 조성해 정부 핵심 우수 사례를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이러한 트렌드를 따라가며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고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생활 속 맨발 걷기를 활성화를 위한 주거 인근 지역의 맨발 산책로를 집중적으로 조성해 시민 누구나 맨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주거지 인근 거린공원 내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해야 합니다. 주거 근거리에 맨발 산책로가 조성되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관리하는 사람도 접근성이 좋아 유지 보수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전한 맨발 걷기 환경 조성을 위한 맨발 씻을 수 있는 세족대 시설과 신발 보관소 등 관련 편의 시설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고인동 충원탑 인근부터 장편 덕산 안에 이런 거린공원과 독봉산 인구구역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맨발 걷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맨발 항토길 조성하여 맨발 걷기를 하는 시민들을 위한 안내판, 휴식 공간 등 필요한 시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맨발 걷기의 관광을 접목시킬 수 있는 거제시만의 맨발 걷기 콘텐츠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발 걷기 열풍 속 일방적이었던 공원 내 맨발 걷기가 최근에는 바닷가의 모래사장 등 해변 맨발 걷기로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내 해수욕장 및 몇 곳을 거제 맨발 걷기 좋은 해수욕장 시범3 대상지로 선정해 사계절 내내 방문객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맨발 걷기 해변 명소를 홍보하고 점차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 맨발 걷기를 즐기며 건강정진을 할 수 있도록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의원도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에는 2024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22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회의록 서명의 건, 전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양태석 의원, 이태일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2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영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의 예산안과 관련하여 내년도 시정 방향에 대한 박종우 시장님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부원 의장님과 위원 여러분, 어제 열린 저 개인의 재판 결과에 24만 거제 시민 여러분께 심려와 염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재판을 차분히 잘 준비해서 민선 8기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굳건히 지켜주시고 시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성원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정의 동반자로서의 협력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부원 의장님과 15분의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를 슬로건으로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거제 미래 100년 디자인을 염두에 두고 시정을 펼쳐왔습니다. 아울러 거제 100년 디자인을 위해서는 우리 시 조직 문화를 개선하여 내부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그 어떤 공약보다 중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민선 8기 시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거제 100년 디자인, 내부 청렴도 향상, 공공용지 확보를 3대 핵심 과제로 삼아 시민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1년의 주요 성과와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2년 차인 올해는 새로운 미래 도약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조선업과 관광산업을 회복시켜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거제시 모든 공직자와 함께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시민과의 가장 중요한 약속인 거제 100년 디자인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100년 디자인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100년 거제 디자인 추진단을 신설했고 국내외 우수 사례 마케팅 그리고 포럼과 세미나 개최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100년 거제 디자인의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100년 거제 디자인 자문단과
시민 수기단을 구성, 거제시 미래 100년 마스터 플랜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시민 의견을 반영한 변치 않은 도시 정책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년 거제 디자인의 토대가 되는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총 58건, 매입 추정가 2,400여 원의 공공용지 확보를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시 공간 전체를 효율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공공용지의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종 부지 매입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고 공감했습니다. 18개 면동 시민단의 대화, 1일 면동장대 등 곳곳에서 시민들과의 만남, 해묵은 민원을 해결했고 적적 거제 박반장 운영으로 민원 불편을 사전에 해결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펼쳤습니다. 전국의 항인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에 매진하여 기부금 모금액이 2억 여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재도약과 지역 경제 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조선업 재도약의 최대 걸림돌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커트제를 이끌어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270억 원의 규모의 정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조선업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23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사업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경남 조선업 도약센터를 개소하고 뿌리 산업 특성화 단지 지원 사업 선정, 근로자 건강센터와 직업 트라우마 센터 개소 등을 조선업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 혁신센터 구축 산업 등 총 35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유치하는 계획을 올렸습니다. 거제사랑 상품권 100억 원을 정액 발행해서 거제 몽돌 야시장 개장,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소상공 육성자금 지원 기간 확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관광 문화 허브 도시를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무산될 뻔한 위기에 놓였던 한아세안 국가정은 조성 사업은 각과의 노력으로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에타 통과와 2030년에 개원이 차질 없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26년간 보류되었던 장목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고 남부 관광단지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 조성계획 승인을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옥포 대첩축제는 지난해보다 13개 더 많은 총 43개 형사에 7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우리 시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에 의한 거제 댕수 해수욕장을 개장해 반려인 관광객을 유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맞춤형 복지 기반 구축과 시민 안전 보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보훈 명예수당 인상, 보훈 보상 대상자 수당을 신설하는 등 보훈 대상자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정부 예산 축소에도 우리 시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참여자 수가 줄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가칭 거제중앙도서관 건립은 지난달 대상 사업지의 농업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되어 사업의 청순효가 켜졌습니다. 2027년에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고 거제 통영 대중교통 강력 환승 할인 제도를 시행하여 시민의 교통 편의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올해는 집중호우, 태풍이 유난히 잦았지만 철저한 현장 주심 사전 대비로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집중호우 애찰 과정에서 신속한 사전 대처로 대응 사고를 예방하여 기초자체 단체장 최초로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고위 임원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면서 우리 시를 널리 알렸습니다. 농어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동부면 율포지구는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 학동마을 이르는 권역 단위 거점개발 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주민 수건 해결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지역민의 삶은 한층 나아질 것입니다. 지난 9월에는 농업기술센터 신청사를 완공 이전하였습니다. 농업 행정의 일어나 시설 현대화로 농촌의 새로운 희망을 열어나가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시는 가덕신공항 주변개발 애정지역 확대, 하나옵션 출범, 거제 통영 고속도로 연장, 부산 대도시권 포함 등 여러 가지 호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찾아온 획기적인 전환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1년간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내년에도 시민 행복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 행복 미래 100년 가치 공유를 목표로 생활 밀착형 주민 수견 사업부터 거제 미래 100년의 설계까지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거제 미래 100년을 디자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면밀히 준비 작업을 거쳐 지난 11월 미래 100년 마스터 플랜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시민의 염원을 담아 지속 가능한 도시, 시민 중심의 도시, 글로벌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변치 않은 최상위 개념의 도시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덕신공항, 남부내륙철도, 고속도로 연장은 거제 100년 디자인의 중요한 밑그림입니다.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남부내륙철도 종착역으로서 파급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경제권 육성, 연계교통망 구축, 고부가가치 성장의 유치를 위한 발전 전략 수립, 역세권 개발 수립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업 핵심파크, 기회발전 특구와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전략으로 추진하여 다음 세대의 아름다움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미래 100년 디자인의 밑그림을 완성하겠습니다. 거제 100년 디자인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거제 통영간 고속도로를 연장해서 그리고 거제 마산 해상구간 건설, 거제 한산 통영 해상교량 건설 등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국토부 등을 지속 방문 건의하여 남부내륙철도 가덕신공항 건설에 맞춰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둘째, 조선업 초격차 확보 지원과 신산업 육성으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지역 조선업이 초격차 확보를 통해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 혁신센터를 조기 착공, 스마트 조선 인프라와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 경쟁력 확보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산업부에서 국비 48억 원을 들어 거제와 판교에 조선해양 미래혁신 인재양성센터를 운영합니다. 우수 인력 확보 등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에
우리 시가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등 조선기업과 노동자, 선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을 보완, 개선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용 안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기존 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지속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 자영업자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촌 종합개발 사업과 건포마리나, 특색 있는 해수욕장 등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방류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어촌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로컬푸드 복합센터를 완공하여 지역민과 농어민이 다 함께 잘 사는 선순환 유통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가구와 미래, 스토리가 있는 글로벌 관광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거제의 역사 문화를 고정, 재정립하고 문화재를 발굴하고 복원하여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 거제 옥포 대첩축제 확대, 기성관과 옥산성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관광도시로서의 성장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거제문화예술회관 별관동에 총사업비 117억 원을 투입, 복합문화공간으로 재단장하는 첫 삽을 뜨고 내년 연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과 사업과 함께 장목관광단지, 남부관광단지 조성은 오래된 실마리를 풀고 방향을 잡아가고 있으며 컨벤션 센터 건립도 빈틈없이 준비하여 고수익 마이스 산업과 남해안권 해양 레저 관광벨트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시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제 식물원의 섭지 생태관을 개관하여 또 다른 볼거리를 추가합니다. 보유한 자원을 잘 관리하고 확장시켜 맹실공이 글로벌 관광 1번지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복지를 실현하고 안전을 챙기겠습니다. 민간협력 지역 복지 체계 활성화,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 장애인 복지관 리모델링 등 약자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고 대상별로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위해 폐지되었던 출산 장려금을 다시 지원하고 다자녀 기준을 변경하여 지원을 확대합니다. 거제중앙도서관과 청소년 복합체험문화시설 건립, 아주옥포근역 청소년 문화공간 개소, 거제 청년 도전 지원 프로젝트 추진으로 청소년과 청년이 꿈을 키우며 머무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장승포 다울림 행복문화센터 준공, 건강 100세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으로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휴일 20% 할인에 이어 평일 출퇴근 시간대 거제 시민을 대상으로 20% 할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50% 할인까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벽지 주민들을 위한 브라보 택시 도입, 대도시권 편입에 따른 광역급 급행버스 신설 등으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를 한층 더 정진시킬 것입니다.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빈틈없는 재난안전망 구축을 위해 365일 24시간 재난 초기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국도 위험 도로와 병목 지점 개선 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회계연도 기후 예산 실시와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운동 전개로 기후 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소통 공감 행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로지 시민의 행복만을 생각하였습니다. 시민을 존중하고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듣는 소통 공감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청년과 친절을 바탕으로 행정 불신을 없애고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신뢰받는 거제시로 거듭나가겠습니다. 척척 거제 박반장을 확대 운영하고 퇴근길 톡톡, 온라인 소통 플랫폼 구축 등 각계각층의 시민과 폭넓게 소통하겠습니다.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개발로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 착공, 동부면 사무소 리모델링, 시청사 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쾌적하게 시민을 맞이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4년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 회복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기조로 거제 미래 100년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이 살기 좋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보다 572억 원이 증가한 1조 2654억 원입니다. 일반 회계는 538억 원 증가한 1조 1194억 원이며 특별 회계는 34억 증가한 1460억 원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은 계속되는 경기 위축과 내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으로 이전되는 교부세가 줄어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세입 예산의 40% 가까이 차지하는 지방 교부세의 감소와 세출 예산의 50%를 차지하는 국도비 보조 산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우리 시의 각종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가용 재원은 급격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세입 감축에 대응 고강도 세출 구조 조정을 실시하여 민생과 지역 경제를 살리고 거제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사업에 재정을 적극 투입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중심축 역할 수행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29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코로나 이후 늘어난 부채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용적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복지 분야에 3,46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아동수당, 저소득층 생계급여와 노인기초연금 지원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함께 누리는 복지체계를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에 걸맞는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도로와 대중교통 분야에 올해 예산보다 148억 원이 늘어난 1,1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통정체가 극심한 상문동 지역을 중심으로 시 전역의 교통을 확충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녹록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는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지역 경기 분양과 부양과 맞춤형 복지 실현, 사회 기반 시설 확충 등 시민의 삶 질 향상을 최우선을 두고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안정적이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2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을 아시는지요? 재임 당시 탄핵의 위기를 한 표 차이로 모면할 정도로 인정받지 못한 대통령이었던 그는 당시 온 국민이 반대와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라면 국민과 의회를 설득하여 얼어붙은 불모지인 알래스카를 매입했습니다. 지금 알래스카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군사적 요충지이자 천년자원의 보고로 후손들에게 기회의 땅이 되었고, 앤드루 존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존중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은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시작은 어려운 법입니다. 저는 거제 미래 100년 디자인 그 어려운 첫걸음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거제 시민 모두가 함께 내딛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 거제시장과 거제시 위원 여러분은 더 이상 정치인이 아닌 주식회사 거제시의 경영진으로서 오로지 거제 시민과 거제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의 행복과 번영만을 위해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갑시다. 현재 우리 시민의 행복뿐 아니라 거제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의 행복까지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거제가 누구나 살고 싶고 오고 싶어하는,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아니 세계 제1의 도시로 나아가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24만 거제 시민 모두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대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시장 정소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수정 예산을 포함하여 1조 3,187억 1,3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대비 236억 6,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 회계는 195억 9,300만 원이 감소한 1조 1,747억 3,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0억 7,500만 원이 감소한 1,439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총 세입은 1조 1,747억 3,800만 원이며 주요 세입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56억 9,900만 원, 세수입 44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600억 3,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25억 6,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보조금 61억 9,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66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 196억 3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10억 9,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은 11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입니다. 먼저 세입 내역을 보면 총 세입액은 129억 원이며 세수입이 10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5,100만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입니다. 정책사업이 9억 5,800만 원 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입니다. 세입 내역을 보면 총 세입액은 1,310억 7,500만 원이며 세수입이 47억 9,700만 원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변동사항 없으며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 16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입니다. 정책사업 27억 9,600만 원, 행정운영 경비 4억 2,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 1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제2회 추가 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교부 결정분 반영과 불용 예상액 삭감, 주요 현안사 마무리에 중점을 두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항 2023년 거제시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5항에 따라 2023년 거제시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52페이지입니다. 먼저 2023년 10월 말 기준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수는 137개이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75개, 소례 52개, 규칙 2개, 지침 규정 2개, 기타 2개입니다. 위원수는 총 1,423명으로 당연직 372명, 비촉직 1,051명이며 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은 37.86%입니다. 전년 대비 위원수는 206명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는 비효율위원회에 대한 비상설화, 통폐합 등 위원회 정비 결과입니다. 올해 회의는 대면 197회, 서면 217회 등 총 414회를 개최하여 수당으로 1억 4,22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비 대면회의 18회 증가, 서면회의 82회 감소, 수당은 36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대면회의와 수당 지급액이 증가한 것은 22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서면회의가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위원회 정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 말 기준 우리시 관리위원회는 134개로 이 중 상설위원회가 126개, 비상설위원회 6개,
유기한위원회 1개, 협의체 1개입니다.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르면 연간 2회 이하 운영되는 비효율위원회나 불필요한 위원회는 비상설화, 통폐합, 폐지, 존속기한 설정, 협의체 전환 등으로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22년 134개 위원회 중 연간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위원회는 79개였으며 이미 정비된 위원회 8개와 신설된 위원회 4개를 제외하고 상설위원회 126개 중 총 67개 위원회를 정비코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상설화 27개, 폐지 2개, 통폐합 1개를 포함한 30개 위원회를 정비하였고 나머지 37개는 상위법상 정비불가 14개, 부서별 존치의견 22개, 제236회 임시회 보류 1개를 정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비 대상은 아니었으나 12월 신설된 위원회 2개를 별도로 비상설화함에 따라 22년 상설위원회 총 126개 중 32개를 정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올해 6개의 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2023년 관리위원회 수는 상설위원회 100개, 비상설위원회 35개, 유기한 1개, 협의체 1개를 포함한 총 137개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 구성 절차와 중복 요청 및 연임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지역 주민 참여 확대는 물론 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 연말 상설위원회 회의 실적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꼭 필요한 위원회가 아니면 신설을 억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조례 재개정에 따른 위원회 신설 규정 마련 시 비효율위원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위원회 기능 대행 및 비상설화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6항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폐지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웅입니다. 후기안건 책자 61페이지입니다. 머무르는 남해안관광 행정협의회 폐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 이유입니다. 남해안관광 행정협의회에 대한 실효성이 미흡하여 그동안 존치 필요성 여부에 대해 계속 협의를 해오다 지난 9월 19일 협의회에서 폐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근거하여 시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협의회의 설립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우리시를 포함하여 홍영고성, 사천, 남해하동 등 6개 시군이 협의하여 2020년 3월 11일 설립하였습니다. 당초 설립 목적은 남해안에 접한 6개 시군이 연계하여 공동으로 관광 활성화 사업을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분담금은 매년 800만 원이었고 6개 시군의 공동사업으로 관광 홍보 영상과 달력 제작, 책자 발간 등을 통하여 공동 홍보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남해안관광행정협의회의 실효성이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부경남 지역의 11개 시군으로 구성된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가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고 거제 통영고성 상계시군 행정협의회가 지난 6월 2일 구성되어 각 협의회의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이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9일
남해안관광 행정협의회에서 폐지 결정을 하게 되었고 오늘 시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7항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 원태입니다.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직 환경 변화 등 행정 수요와 지역 여건을 지방 재정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5개년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기 인력 운용 전망에 따른 집행기관과 의회 사무기구, 직급별, 기능별 인력 운용 계획과 인력 증감에 따른 임금비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중기 인력 운용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23년 11월 현재 23만 4천 명으로 작년보다 2,300여 명 감소하였으며 특히 2, 3세대 젊은 층이 감소하고 노년층이 증가하여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14.1%로 고령사회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노년층을 위한 복지 지원과 함께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 창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육, 육아 지원 등의 인력 운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선 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행정 지원과 남부 내륙철도, 신공항 등 강력 교통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별책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서 5페이지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기본 방침입니다. 정부의 지방 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2028년까지 정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 수요는 인력 정원이 아닌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적극적인 직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통해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 안전 분야와 시민사회의 질과 직결되는 도시 기반 시설 확충에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입니다. 2023년 현재 1,281명인 우리시 공무원 정원을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세부 산출 내역은 배부해드린 중기 기본 인력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정원 1,281명에 96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준 인건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향후 민간 위탁 계획입니다. 2026년 준공 예정인 흥남 철수 기념공원을 비롯한 파노라마행 서핑 스테이션, 반다리 체육센터, 장석보동 다울림 행복문화센터 등의 시설 관리를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또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에서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앞으로도 매년 조직 진단을 통해 기능 전환, 세태 분야를 발굴하고 유사 기능을 통폐합하여 늘어나는 행정 소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내실 있게 조직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기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예.
예, 뭐, 예. 이태원 이 건에 대한 사항입니까? 예, 행정국장 다른데 놔줘. 예. 예, 국장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2028년도까지는 인력 충원 계획이 없으시단 말씀이시죠? 그죠?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구의 추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공무원의 정원은 물론 여러 가지 계획사항의 계획을 보고 들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행정 여건의 변화라든지 행정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뭐 유동성은 좀 우리가 있다고 도시 봐요. 계획을 잡을 때는 뭐 아시다시피 그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 계획도 설정을 하고 그렇죠. 잡고 도시 계획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는데 할 때 인구가 증가한다는 가정을 가정하에 잡는 해서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 있습니다. 예. 그 우리 인력 그 계획도 사실은 도시 계획과 비슷하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특히나 사실은 우리가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고 그죠? 계속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제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테고 또 1인 가구도 증가하고 그리고 각종 복지 서비스도 증가가 되면 결국은 사실은 이 시민들의 행정 수요가 높아지는데 인력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꾸준하게 사실은 제가 2018년도 어원되고 나서부터 이야기했지만 인력 정원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이 앞전에 뭐 시장님도 그랬지만 지금도 사실은 5년간 향후 5년간 인력 충원 계획이 없다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대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사실은 예산도 늘 테고 저는 이 계획서를 그런 뜻에서 설명해 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구의 추이가 아시다시피 작년 대비해서도 인구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현재 인원을 동결해서라도 새로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는 충분하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를 들은 겁니다. 그럼 이 보고서에 보니까 네. 그 인력 정원 계획하고 그 감원 내역이 있는데 네. 그러면 행재정에서는 19명을 정원하고 또 감원에서는 46명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행재정에서는 결국은 감이 생기는 거고 그죠? 네. 그러니까 보건복지는 20명이 감이 되고 25명이 정이 되면 그러면 결국은 5명 정원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판단은 어떻게 됩니까? 예, 세부 뭐 내역적으로 그런 그렇습니다.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행재정은 좀 줄어들고 네. 많이 줄어드는데 보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부분적으로 보면은 행정 재정 분야는 좀 줄어들어도 되겠다. 그 분야에 줄어드는 인력을 다시 다른 분야로 복지나 이런 분야로 보강해 나간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백년거제 추진단이라든지 뭐 이래 가지고 이제 특별 업무에 빠지는 인원도 생기고 TF성 조직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 이게 할 일도 늘어나고 행정 그 시민들의 수요도 늘어나고 그래 하면 인력 증가가 없으면 결국 이게 시민들은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 복지 서비스를 누려야 되는데 네. 이렇게 보수적인 그 인력 계획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 복지 서비스를 늘리겠습니까? 사실은 지금도 그 복지 1200 서비스는 더 계속 늘어날 텐데 1인 가구도 늘어나고 노인 세대도 늘어나고 네. 각종 그리고 우리 출산 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출산이 되고 나면 그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한 인력도 늘어나고 계속 인력은 그러니까 일은 늘어나는데 사람을 늘리지 않고 지금도 사람이 부족해서 일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운용상에 그 행정 수요를 대비해 가지고 좀 정원 계획을 짜야지 5년간 한 명도 안 넣는 인력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 위원장님 이제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저도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 같고요. 이런 늘어나는 거는 물론 조직이 확대되는 거는 저도 참 좋은 현상이라 봐주고 다만 전체 정원이 1281명 중에 지금도 현재 결연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다 채우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부분은 그 출산휴가 가는 행안부에서 받은 그 정원도 못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못 채우고 있다는 말씀 봐주는 거와 다르지 인력을 아주 잘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뭐 생각 차이고. 예. 그다음에 뭐 1281명 외에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1281명 외에 우리가 무기계약직 아니 공무직도 지금 한 300명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인력도 마찬가지로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분야로 그러니까 인력을 운용하겠습니다. 공무직은 공무직이 할 일이 있는 거고 정규직으로서 네. 정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거 정확하게 행정 접근 그 권한도 다르지 않습니까? 네. 공무직이 세월에 우리 정규직처럼 그 접속해 가지고 일을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공공용지 확보 계속 하신다고 뭐 예산에도 예, 뭐 예.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대시민 행정 서비스를 늘리기 위해서 인원 충원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또 정원은- 그랬더니 연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저는 늘어나는 행정 서비스,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인원 충원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예. 서비스의 공백, 행정 수요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이 그런 부분 계획은 좀 반영해 주십시오. 네, 연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끝났습니까? 예, 예, 수고했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8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4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선임 현안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 수는 9명을 하며 위원장에는 정명희 의원, 부위원장에는 노재하 의원, 위원으로는 김동수 의원, 이미숙 의원, 안석봉 의원, 한은진 의원, 조대용 의원, 김두호 의원, 김영규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20일간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회의 자료의 내용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12월 20일과 12월 21일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회의하겠습니다. 찬대를 선포합니다.